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근서 해외만하고 살고 있는 장성민이라고 합니다. 아까 책을 내가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다른 존재가 읽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만약에 그걸 느꼈다 그랬으면 진짜 내가 책을 읽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읽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보면 되죠. 그 순간에 자기는 진짜 내가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길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장을 읽을 때 또 그런 느낌이 그 다음 장 읽을 때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자기가 또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도 범부들도 깨달음은 누구나 있거든. 순간에 있거든. 순간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게 문제죠. 근데 그런 자기를 보는 순간 문제는 해결된 거 아닌가요? 해결됐다고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책은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책은 읽을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아니 계속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 자기를 지켜보면 되는 거면 그 상태에서는 책을 읽는 행위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건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굳이 많이 읽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재치있는 질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또 다음 질문하셨군요. 저 뒤에 안녕하세요. 저는 공대원 중국학과 학생이고요. 네. 휴학 관계로 이제 다음 학기 때나 무슨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식구구만요. 우리 같은 식구예요, 우리.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참된 읽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소설이나 장르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시고 그 소설을 어떻게 참된 소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뒤에를 잘 못 들었습니다. 소설을 어떻게 소화를 해야 하는지 소설이나 장르에 대한 참된 읽기 방법에 대해서. 예. 근데 제가 사실 제 이야기만 오늘 했지 제가 읽기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장르에 대해서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소설을 저는 어떻게 읽냐면은 그냥 이야기책으로 읽어요, 그냥 소설을 그냥 이야기책으로 읽는 것 이상에 뭐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떨 때 영화를 볼 때 소설을 볼 때하고 좀 다르지만 영화를 볼 때 저는 다른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영화에서 나온 주인공 이름은 모르고 영화 배우 이름은 알더라고요. 그런 경우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영화를 우리가 공부하듯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 감독의 어떤 경향을 반영한 거고 미장센이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 영화를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은 그 영화 배우의 이름으로 보지 않고 이 영화 속에서 그 이름으로 하죠. 근데 저는 주위에서 많은 이렇게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영화 주인공 이름으로 대화를 나눈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만 그러나? 그래가지고 무엇을 읽는데 비평가적 시각으로 읽는 것. 비평가적 시각으로 읽는 것이 저는 읽기에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평은 비평가들한테 그냥 직업으로 주고 시를 죽이고 소설을 죽이는 사람들은 비평가들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바람한테 살아 움직이서 돌아다니는 바람한테 꼬리표를 붙여놓고 달려가는 개한테 멈추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비평가들이에요. 다 비평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작품을 읽을 때는 비평가적 태도를 읽지 말고 오직 그 작가와 자기만 대면하는 그런 읽기가 좋지 않은가. 이렇게 비평가들 되게 성격도 안 좋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을 읽을 때 읽기에서 저는 제일 나쁜 태도가 뭐냐? 비평가적 태도를 갖는 것. 비평가적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가장 나쁜 태도 같아요. 자기가 그래서 오로지 재미를 좋아하는, 심심하기를 싫어하는 독자로만 남는 것. 그것이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네, 선생님의 읽기에 대한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박수를 쳐주시네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빨리 지나거든요. 언제 또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질문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남자분 안경 쓰시는 분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공업계고등학교에서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새 인문학 열풍과는 달리 아이들은 너무나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구전을 읽고 전해주고 싶어도 아이들하고 이 접점을 못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디지털 시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런 활자된 문화를 접하고 그 사고로 이끌기 위한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인문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문학을 접하는 거는 궁극적인 목적은 인문적 사고력을 갖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인문학적 사고력은 인문학적 지식을 통해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수학을 공부하다 혹은 공부하는 중간에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수학이라는 것은 세계와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지? 수라는 것은 뭐야? 수를 매개로 우리는 무슨 활동을 할 수 있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인문적 태도거든요. 인문적 태도예요. 지금 디지털 스마트폰이나 이런 SNS, 짧은 이렇게 디지털로 빠져들어가는 학생들이 디지털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무조건 나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 사람들의 삶의 조건이죠. 토양이에요. 다만 인문적 활동은 뭐냐면은 이런 SNS나 짧은 문장을 통해서 어떤 유형의 인간으로 내가 달라지고 있는가?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거기서 인간이 세계와 접촉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에 질문을 던지는 것. 이것이 인문적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인문적 태도가 아니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인문적 태도고, 짧은 글을 읽는 것은 읽기가 아니고 긴 글을 읽어야 읽기고, 저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짧은 글을 읽어도 그 읽은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영혼의 감촉을 얻는지,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 앞에 직접 접촉되더라도 좀 더 키인한 인간, 좀 더 이렇게 좀 더 세계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견뎌야 될 것들이 있죠. 읽기 싫어도 읽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견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말해서는 그것을 수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생들이 계속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을 저는 너무 부정적으로 안 보는 것이 일단 좋을 것 같고, 왜? 삶이 터져지니까. 그래서 안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더 나은 어떤 수양을 위해서랄지 읽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고, 그것을 반드시 인문학 책으로만 통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자기가 어떤 분야든지 재미있는 책을 읽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재미있는 내용, 어떤 내용에도 거기도 뭐예요?
인간과 세계의 문제가 개입돼 있고 그것이 바로 인문적 통찰을 보여주는 일이거든요. 저는 학생들한테 철학을 공부하는 제 제자들한테도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서량을 철학은 40%, 철학 이외의 것을 60%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이 좋은 것인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거기에서만 우리가 인문적 사고력을 갖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책을 안 읽는 거는 아마 학생들한테 좋아하는 책을 한번 줘보는 건 어떨까? 좋아하는 책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봤을 때 좋아하는 책이 아니라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책을 줘보는 건 어떨까? 일단 읽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중요하니까요. 예. 네. 그 내용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1시간 반 가량 진행이 됐는데 여러분들과 목소리 축제 녹화습관을 만나시고 어떠셨는지 선생님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읽기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지 몰랐어요. 읽기에 관해서 제가 그 EBS에서 그 강연을 하고 제가 크게 느낀 거는요. 우리나라 분들이 정말 공부를 좋아하신다. 공부를 좋아하신다는 걸 느꼈고 우리 집 애들만 공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좋아한다는 걸 느꼈고 저 읽기에 관해서 이렇게 많이 분들이 오신 줄을 제가 아주 상상을 초월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 계기를 통해서도 읽기에 관해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저한테도 무척 좋은 시간이었다. 급하신 것 같지만 제가 한마디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지금 이런 자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여기서 대답하고 여러분들 질문하고 이러는데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은 꼭 무엇인가를 저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 같은 이런 구조가 저는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이 풍경을 보면은 얼마나 나를 비웃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제 생각을 그냥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저는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은 존경하는 철학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나는 존경하는 철학자가 한 명도 없다. 다만 내가 질투하는 철학자는 있다. 질투하는 철학자는 있다. 누구를 이렇게 존경하고 좋게 보다가 질투하는 마음까지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질투는 나의 힘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과 좋은 말씀으로